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일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인정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바이오, 제약주 랠리와 함께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이 영향으로 코스닥 지수 상승 랠리가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장에도 2%나 상승이 있었고요. 약 16년 만에 주가 890선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도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어제장 2,500선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지요. 하지만 최근에 셀트리온 3인방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어서 좀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다라고 분석하시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전문가들의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하고 있고요.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을 막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사람도 주식도 미래가 있어야 한다. 적중률 높은 투자 이지훈. 예,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요일의 두 남자이시죠.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 오셨고요. 유한타증권의 이지훈 FA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 전일장 특징주 먼저 분석하겠습니다. 어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혹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투자 팁 드리는 시간인데요. 먼저 키움증권 보죠. 어제 장중에는 9% 급등이 있었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5.5%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일평균 거래 대금도 늘고 있고 따라서 증권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 고객의 비중이 큰 키움증권을 보는 겁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두 분 모두 굿 의견을 주셨습니다. 송동현 팀장님. 네, 일단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일단은 키움증권을 떠나서 모든 증권주가 일단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수혜주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개인들의 어떤 거래 대금이 많은 특히 이제 키움증권이 또 하나의 또 수혜주가 될 수 있겠죠. 지금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활성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일단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권주의 어떤 중장기적 상승을 좀 기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증권주의 포인트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거래 대금의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증권사들의 이익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좋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초대형 IB 초대형 IB 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일단 증권사들의 올해 어떤 여러 가지 거래 대금의 증가와 신규 사업에 대한 증가 이런 부분이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긍정적으로 조금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올해 전반적으로 증권주를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신 거고요. 저희 지금 시초가 공략주가 들어와 있거든요. 전화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 만나볼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장 개장을 한 5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 공략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최근에는 사실 일부 종목들, 특히 이제 바이오 신약 파이프라인 쪽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인데, 사실 이런 쪽에 투자하시라고 제가 좀 과감하게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앞으로 좀 유망한 종목을 한번 좀 골라보자는 취지에서, 코스맥스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고요. 중국 관련주,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는 사드 관련 종목으로 해서 이제 악재를 받았었는데, 사실 이제 작년 한 해 동안은 상당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일단은 2016년에 비해서 실적이 후퇴를 했고요. 지금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이 한 50억 정도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절반 가까이인 2% 정도 감소한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중에서 국내 매출 같은 경우에는 2.6% 정도 수준으로 소폭 줄어들었지만은,
역시나 뭐 이제 해외 매출 부분이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결과를 좀 가져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번에 뭐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계기로 해서 뭐 아직까지 뭐 뚜렷한 어떤 뭐 유커들의 유입이라든가 인바운드 뭐 여행객 수가 뭐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작년보다 더 나빠지진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뭐 이 주식을 우리가 매수해서 크게 수익이 난다 이런 개념보다는 더 빠지진 않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시장 분위기가 최근에 너무 좀 핫하다 보니까 어떤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서 본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외국인 기관이 뭐 큰 수량은 아니어도 꾸준하게 계속 이제 매수를 해주고 있고, 예,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 앞으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씩 이쪽으로 이제 넘어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이제 여행이나 엔터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 다시 한번 좀 붐업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건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매수가는 뭐 12만 8천 원이 어제 이제 종가인데, 예, 이 정도 가격 이하로는 뭐 분할 매수 하셔도 충분히 가능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전고점 부분이 14만 5천 원, 손절가는 12만 5천 원으로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나 올해 들어서 주가가 상승으로 턴한 느낌이 확실히 드는 종목이죠. 코스맥스였고요. 오늘 시초가 공략주였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전일장 특징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볼 텐데 어제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7.7%나 급등했고 전일에도 10% 올랐었습니다.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4분기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두 분 모두 또 굿을 드신 거죠? 이번에 이지훈 팀장께 듣겠습니다. 네, 어제 아시아나항공이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 화물과 여객 이제 모두 강한 업황 개선이 나타나면서 아시아나항공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2월 이제 뭐 최근 화물 단가 상승과 국제 여객 이제 수송량 등이 증가하면서 매출 증가가 같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와 3월에 이제 중국인 입국 이제 기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4분기 역시 매출 실적 역시 뒷받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업황 개선과 함께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긍정적인 의견을 드렸습니다. 예, 이틀 동안 급등했는데 지금보다 더 갈 자리 있다라는 관점이신 거죠? 네, 지금 최근 항공주 자체가 예. 좀 상승하는 국면을 맞이했기 때문에 뭐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뭐 대한항공 모두 다 상승할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종목 하나 또 볼게요.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주가 10% 급등이 있었고요. 외국인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었는데 두 분의 의견부터 좀 듣겠습니다. 3, 2,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사비를 털어서 자사주를 매입했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두 분 모두 부정적 팻말 들어주셨고요. 송동현 팀장님. 네,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주가 이제 경기 민감주라 볼 수 있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보시면 경기 민감주가 아직은 성장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우선은 뭐 사비를 털어서 일단은 뭐 자사주 매입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이 수급만으로는 뭐 일단 전반적인 개선세는 아직까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아직은 이제 전반적으로 성장주에 대한 강세가 지속적으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 경기 민감주는 화학주를 좀 제외를 하면 당분간은 조금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이제 현대중공업의 주가 추이를 보면서 조선주를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성장주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전략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예, 1월 16일 화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양지수 오름세를 보였었죠. 코스피는 2,500 돌파가 됐었고 코스닥은 890선을 넘어섰었습니다. 오늘 흐름은 어떨지 잠시 뒤에 볼 거고요.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6거래일 만에 어제 올랐었던 삼성전자 오늘 추가적으로 더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 이틀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있었고 0.37%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어제 2%대 조정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와 나란히 반등하며 출발이 됩니다.
0.28% 오르고 있고요. 지금 1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들 좀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포스코와 LG화학이 강세 출발이고 그 밖에 KB금융 0.3% 오름세, 삼성생명도 0.4% 정도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 움직임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의 주가 흐름이 엇갈리면서 출발이 됐는데요.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강보합 출발입니다. 2,504선에서 시작되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 지수는 지금 5거래일 만에 약세 전환이 됐는데 0.24% 빠진 889선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와보시죠. 최근 들어서 셀트리온 3인방의 주가 흐름이 돋보였었죠. 그 셋을 제외하고는 지수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다라는 분석도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셀트리온 2.26% 하락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2%대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제 신라젠이 6% 가까이 올랐었고 오늘도 10% 급등 출발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CJ ENM을 제치고 시가총액 4위에 올라와 있는 바이로메드 어제 상한가 나왔었죠. 오늘도 3.5%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TC진의 주가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2% 상승이고 메디톡스도 강세죠. 어제도 6%나 6%나 올랐었는데 오늘 2.5% 또 이어서 상승세 나타나고 있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셀트리온 제약까지 오늘은 하락 출발이라는 것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앞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추천주를 공개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의 종목을 공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송동현 팀장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보시죠. 네, 종목은 제넥신입니다. 지난 10월 10일에 주셨던 종목인데 지금 90% 가까운 수익을 넘는 수익이네요. 예,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잠시 뒤에 리뷰 한 말씀 드릴 거고요. 이 자리에 계신 이지훈 팀장님의 종목도 있으신데 12월 12일에 주셨던 DI파워가 35% 가까이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예, 두 분 모두 정말 고수익을 내주고 있는 두 종목이네요. 제넥신부터 한 말씀 들어볼게요. 송동희 팀장님.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바이오의 이제 장세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바이오 종목 중에서 선별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일단 제넥신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증명이 된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죠. 최근에 중국과의 어떤 기술 수출을 통해서 약 6천억 규모의 기술 수출을 함으로써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제 미국과 유럽에 대해서도 지금 항암 치료제에 대한 수출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일단 파이프라인 자체가 일단 임상 2상이 거의 완료된 종목들이 많고 앞으로 또 미국과 유럽의 임상 시험을 진행한 것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좀 전반적으로 타 어떤 바이오 종목보다는 좀 더 지금 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좀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코스닥에 대한 그런 고점이 아직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홀딩하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고 일단 매도를 할 때는 좀 차트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오면 제가 따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사셨던 분들 여전히 홀딩 관점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제넥신부터 봐드렸고요. 저 이번에 이지훈 팀장님 DI파워 전해 들어볼게요. 네, 이제 뭐 올해 초에 이제 뭐 건설 기계 장비주 관련해서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DI파워뿐만이 아니라 뭐 현대건설기계라든지 뭐 두산인프라코어 이제 모든 건설기계 장비주 관련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올해 이제 중국에서 굴삭기 판매량이 이제 작년 대비 10%가 늘어난 14만 5천 대를 기록할 것으로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판매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었던 거는 이제 직전 호황기였던 2010년도와 2011년도에 판매됐던 기기들의 이제 교체 시기가 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작년 굴삭기 시장이 역대 최대의 성장폭을 보였지만 이제 몇 년간 침체기를 감안해 본다라면 이제 이런 회복 시기가 작년 한 해로만 끝나지 않고 올해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DI파워의 중국 법인 역시 이제 작년에 흑자로 전환을 했고요. 4분기 실적 역시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184%가 증가한 9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올해 이제 상반기까지는 뭐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서 꾸준하게 홀딩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따 추후에 종목 추천을
이번 시간에도 좀 더 새로운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DY 파워는 오늘도 이지훈 팀장님의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올해 들어 주가 급등세가 돋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수익률 리뷰 들어봤고요.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갖겠습니다. 성동현 팀장님. 네, 우선은 10번째 종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번째 종목은 웅진에너지입니다. 일단 웅진에너지가 일단은 3.85%로 현재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웅진에너지를 이제 추천한 지가 조금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근데 예상보다는 좀 더 반등 탄력이 좀 느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오늘 차트를 한번 먼저 볼게요. 차트를 먼저 보시면 그동안 좋은 모습으로 이제 갈 수 있었는데 이제 유상증자가 갑자기 발표되는 바람에 주가가 좀 탄력을 잃은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오늘 다행히도 좀 저점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신재생 에너지 테마 자체가 정부에서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이고 특히 또 태양광 쪽에서 또 경쟁력이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일단 웅진에너지이기 때문에 좋은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폴리실리콘 단결정이 생산 능력이 증대될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전반적으로 어떤 폴리실리콘 시장이 가격 자체도 높아지고 있지만 고효율의 아주 작은 면적을 원하고 있는 그런 시장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단결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웅진실리콘이 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3020 정책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신규 증설에 대한 투자 부분을 들어가면서 올해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확보가 일단은 될 전망입니다. 일단은 2018년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올해까지 눈여겨보시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목표가를 지금 현재 가격에서 또 매수를 하신다고 하시면 목표가를 1차로는 12,000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까지 한번 보시고 이제 손절가는 한 7,000원 부근 정도까지 일단은 보도록 하는데 우선은 손절가가 대충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계속 목표가가 도달할 때까지 계속 쭉 가져가시면 하는 그런 종목이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한번 볼게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중국 소비주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지금 7만 원을 이제 도달을 했네요. 우선은 올해 좀 가장 또 좋은 업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국 소비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와 동등한 관점에서 중국 소비재도 좋게 보고 있는데 이제 한중 관계 개선에 따라서 그만큼 중국에 대해 공들이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파르게 짓눌려졌던 그런 실적 부분이 좀 기저 효과를 딛고 올해 큰 폭의 실적 성장세가 있을 것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스튜디오 드래곤도 올해 매출액이 3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들고요. 제작 편수 증가에 따라서 일단 유통이익이 증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중 관계 개선에 따라서 각종 TV 드라마 등 중국 쪽으로의 수출이 예상이 되고요. 그 중국 쪽 예상뿐만이 아니고 국내에서도 TVN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정규 방송들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얻으면서 광고 쪽에서도 수익이 개선될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은 제작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제작 편수 증가와 관련된 수출이 증가될 것이다라는 그런 두 가지의 큰 투자 포인트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를 한 12만 원 부근으로 어떤 좀 높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 그만큼 가파르게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메디포스트 보겠습니다. 메디포스트도 현재 지금 시장에서 줄기세포 관련된 주들이 굉장히 지금 성장률이 좋습니다. 메디포스트도 어제만 12%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네요. 3.27%. 다행히 조정 때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바이오 장세는 지속적으로 아직까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고점 부근이 지수 자체로만 보면 한 960선 부근이 좀 고비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부근까지는
바이오를 이제 홀딩하는 전략, 그리고 기존 투자자분들은 좀 조정을 받는 부분에 있는 종목을 추천하는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메디포스트는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인 카티스템이 월 판매량 최대치를 보이면서 가파르게 실적 성장성까지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일본 특허청으로부터 줄기세포 관련 특허를 현재 취득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기대감이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를 124,500원에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를 20만 원으로 설정할 것이고요. 손절가를 10만 원 부분까지 일단 낮춰서 좀 잡아보는데, 저는 손절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메디포스트를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일단 2차 전지 업체들도 눈여겨보셔야 될 업종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크게 18년도부터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천천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오늘도 1.25% 4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전고점 돌파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2017년 캐파 증설 완료가 됐고, 전동기 그 모터 수요에 따라서 NC의 수요에 따라서 그런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17년도 증설을 완료했고요. 18년도부터 그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NCA 물질은 전동 공구에서 많이 쓰이는데, 전동 공구를 활용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기만 해도 상향식 모터 방식의 청소기들이 많이 제품이 시장에 많이 나와 있고, 이바이크라든지 전동 휠이라든지 세그웨이라든지 이런 이제 단일 품목들도 NCA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품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18년도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또 NCA 물질이 사실 전기차로 배터리로 확대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었는데, 이제 안정성까지 확보가 되면서 18년도에는 NCA 물질도 전기차 배터리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K 이노베이션과 지금 협력을 하면서 중국 쪽에 공급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중국의 환경오염 정책에 따라서 전기차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좋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그런 온실 저감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현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모멘텀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4만 원에 도달했기 때문에 5만 원으로 상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대림산업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가치주보다는 일단 성장주에 좀 더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좀 건설주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은 대림산업인데요. 대림산업은 올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그런 최대치의 물량 공급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건설주의 어떤 이익의 어떤 가시성이 눈에 띄게 좋아질 거다라는 관점입니다. 그 유가가 점진적으로 좀 하단을 높이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유가가 올해 한 $70 정도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해외 수주가 점차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년에 건설주가 메이저 건설사들의 최대 이익을 경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역시나 앞으로에 대한 어떤 성장 기대감이 반영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재평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환경을 본다면 건설주가 충분히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높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어떤 증가라든지 유가가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건설주의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매수를 하셔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인 전망입니다. 목표가를 한 12만 원으로 일단 1차로 설정하시고요. 그 매도가를 한 8만 원 수준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건설주를 추천하시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는데, 손경인 팀장님 오늘 대림산업까지 6위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뒤에 5위부터 1위 종목 볼 거고요. 저 이번에는 이지훈 팀장님 10위 종목 공개 같이 해볼게요. 네, 10위 종목은 KTNG입니다. 이제 KTNG의 이제 4분기 실적의 영업이익은 이제 전년 대비 좀 3% 정도가 하락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요. 작년 10월 초 추석 연휴가 길었던 탓에 이제 실적 일부가 3분기에 좀 미리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전자담배 확산으로 인해서 일반 담배 시장에 대한 이제 사이즈가 좀 작아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매출액 역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해외 담배 직수출에 대한 볼륨이 지속하여 증가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 하락이 이를 일부 좀 상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해외 직수출에 대한 볼륨은 여전히 9%대의 증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KT&G 하면 이제 올해 가장 큰 화두는 바로 이제 전자담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이제 당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6%에서 7%대의 증가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담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변동성이 다소 커질 수 있는 리스크를 갖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경쟁사인 필립 모리스가 아이코스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전자담배를 이미 이제 마켓 테스트 중인 걸로 알려져 있어서 KT&G 역시 전자담배 릴에 앞서서 개발한 신제품을 출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자담배 시장에서의 지각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전자담배 시장에서의 새로운 수요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차 추천을 드리게 됐고요. 1차 목표가액 제가 제시드렸던 14만 원까지는 지속적으로 홀딩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내렸는데 지금 매수 관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린 이후로 좀 주가가 빠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KT&G가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높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는 전자담배 시장에서의 이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도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위 종목은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인데요. 이제 작년 4분기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24%가 증가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좀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의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이제 지배주주 순이익 같은 경우는 1조 6,500억 원으로 작년 대비 9.8%가 증가한 사상 최대 이익을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설비 투자 증가와 이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맞물려서 올해 대출 성장률은 8.2%를 전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업은행은 올해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한 뿐만이 아니라 전년 대비 배당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렇게 확보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으며 이제 목표가액은 여전히 2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위 종목은 CJ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이 이제 작년 4분기 실적과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이제 각각 14%, 23%가 증가한 좋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업이었던 가공, 소재, 바이오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의 매출 실적 역시 14.9%가 올해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4분기의 실적을 견인한 요인으로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제 만두 이제 비비고와 같은 냉동식품과 이제 햇반과 같은 HMR 신제품들이 호조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미국, 베트남, 러시아 등과 같은 이제 해외 법인의 매출 증가가 역시 실적 견인했던 요인으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이제 바이오 부문 역시 영업이익이 17%가 증가하는 선방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짚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째로는 이제 바이오 부분인데요. 이제 동물 성장에 필요한 아미노산인 이제 라이신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라이신의 추가 설비는 10%만 증가하였었는데 수요는 20%가 증가하면서 점차 수급에 대한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가정 대체식품인 이제 HMR의 매출액은 52%가 올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 고성장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매출 규모에서는 이제 이익을 좀 크게 증가할 것으로는 보고 있지만 이익보다는 신제품 개발과 설비 투자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흑자 규모는 크게 크지 않을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해외 가공식품 역시 이제 10%대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미국에서의 비비고 만두의 이제 판매 채널이 좀 확대되고 있고 중국의 이제 한학령 영향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과 러시아의 매출 증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렇게 바이오, HMR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과 관련한 세 가지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렇게 재차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며 1차 목표가액은 41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위 종목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의 작년 4분기 실적은 이제 컨센서스 조금 하향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환율 영향으로 정보전자 소재가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소형 배터리 고객사의 실적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이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G화학의 EV 배터리 매출액은 50% 이상 성장하는 고성장 구간에 올해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 EV 신모델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하반기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매출 증가에 따른 성장 모멘텀을 현재 확보해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LG화학을 들고 온 이유는 좀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요. 이제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제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 CATL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올해 상반기에 상장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에.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주목해야 되냐면 CATL이 상장이 LG화학의 주가가 부담스럽다라는 시각을 좀 더 덜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 지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LG화학의 이제 EV 배터리 사업 부분은 뭐 사업 가치가 7조 원 수준으로 현재 반영 중입니다. 그래서 중국 CATL의 상장에 따른 동사 이제 저평가에 대한 매력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는 LG화학의 이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받는 한 해라고 보고 있어서 이렇게 재차 추천을 드리게 됐고요. 제가 11월 달부터 꾸준하게 추천을 드렸는데 1차 목표가액 47만 원까지는 지속해서 홀딩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위 종목은 삼화전기입니다. 삼화전기는 최근에 주가가 진짜 한 80% 정도 이상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삼화전기는 전해 콘덴서를 제조해 판매하고 있는 업체고 이제 삼화 콘덴서의 자회사로 잘 알려져 있죠. 이 회사의 이제 생산량의 60%는 생산량의 60%를 지금 해외 수출할 정도로 이제 기술력은 좀 확보하고 있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전해 콘덴서 시장은 지금 현재 삼화전기가 꽉 쥐고 있고요. 동남아 중국 시장에서도 진출해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미래 가치는 충분히 확보해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에 기대되는 부분들은 최근에 있었던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를 이제 국내 최초 개발하고 양산에 착수했다라는 소식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자동차 회사로부터 3년 연속 이제 품질 우수 협력사로서의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전장 부품 시장은 2020년도까지는 33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이러한 기대감에 함께 이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12월 말 이후에 상한가 이후에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이 조정을 받을 시기에도 아주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친환경 자동차 하이브리드 콘덴서 시장을 일본이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발을 통해서 삼화전기가 이제 전장용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전기차 관련 종목 중에서는 삼화전기가 가장 큰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차 목표가액을 제시해 드렸을 때는 2만 원을 제시해 드렸었습니다. 지난주에 또 넘어섰죠? 예, 그 사이 일주일 사이에 또 넘어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충분한 올해 상반기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3차, 4차, 5차까지 목표가액을 제시해 드릴 건데 네. 이번에 3차 목표가액 우선 단기적으로 28,000원을 한번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서 이지훈 팀장님 수익률 리뷰 시간에 DI-파워가 30% 이상 수익을 나고 있어서 리뷰를 들어봤었는데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자릿수 수익률이고요. 한 주 만에 또 목표가가 재달성이 됐죠.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또 3차 목표가 28,000원 제시하셨으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요. 장중 종목 상담 문의하신 분 좀 봐드릴게요. HB테크놀로지 4188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4,560원에 사셨고 비중 30%신데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될지를 여쭤보셨거든요. 팀장님께 들어볼게요. 송종인 팀장님. 네. 예. 어떤 종목이라고? HB테크놀로지. 예, HB테크놀로지입니까? 잠시만요. 자, HB테크놀로지 한번 차트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동사 같은 경우는 OLED 이제 LCD, AM OLED 반도체 검사 장비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OLED 지금 IT에 대한 일단 수급 자체가 별로 좋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7일 정도 조정을 받은 것을 보였는데요. 우선은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우선은 OLED 장비라든지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수급 자체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른 바이오 쪽에 수급이 몰려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모습을 현재 보이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4,560원에 사셨으면은 우선은 좀 올라오기까지를 좀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손절은 하지 마시고요. 네. 좀 더 홀딩하는 전략을 가지셔서 IT 장사가 왔을 때 충분히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전략을 좀 권해드립니다. 예, 손실 구간이 크시기는 한데 중장기적으로 IT는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셨고 손절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지훈 팀장님께는 6312님께서 주신 호텔 신라 좀 여쭤볼게요. 호텔 신라 91,800원에 36% 사셨고 진단해 주십시오 했는데 지금 수익권 내에 계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호텔 신라를 91,8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가격대를 보니까 최근에 매수하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호텔 신라 경우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료를 살펴보니까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 영업이익 역시 이제 전년 대비 33%가 증가한 209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시장 컨센서스를 좀 상회한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이제 18년도 면세점 영업이익이 이제 91%대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좀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는 한중 관계 개선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따라서 뭐 올해 상반기에는 보따리 상의 매출 성장 그리고 하반기에 중국의 단체 관광, 고객 회복 등으로 실적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 기대감들을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뭐 다소 좀 이제 높은 가격에 매수하셨다고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하시는 전략을 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까지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계속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목표 가액을 정하기보다는 이제 실적에 따라서 이제 손절하는 뭐 차익 실현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걸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적 발표 이후로 주가 흐름 또 궁금하다 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그때도 봐드릴게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는데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가 판단하기에 지금 주가 수준이면 싸다라고 생각되는 종목을 저희가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 만도입니다. 예. 이 만도 같은 경우는 한라그룹 계열사로서 이 주 매출처는 현대차, 기아차 쪽으로 납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기관들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현대기아차가 작년에 중국향 매출이 좋지 않으면서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4분기까지는 실적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적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지금 자리 뭐 충분히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 신규 수주가 된 물량 자체를 본다면은 사상 최대치입니다. 이 사상 최대치의 신규 수주가 분할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는 실적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ADAS 쪽 매출이 상당히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면은 2018년도부터는 이 실적 부분은 충분히 크게 반등을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에 있는 법인도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4분기 실적 이슈가 있어서 뭐 2018년도 들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지만 좀 중기적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성장 측면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그리고 목표 가격은 단기적으로 30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26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도는 지금 수준이면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고요. 저희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로 들어봤습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종목씩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5위부터 1위 종목이 남아있죠. 송동현 팀장님. 네, 5위 종목 태고사이언스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태고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말에 12월 28일입니다. TPX105 식약청 허가가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상한가를 가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또 다시 조정을 마무리 짓고 큰 폭의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다시 한번 조금 줄기세포, 이것도 역시 줄기세포 치료제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세고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실체가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좀 왔는데 오늘 장에 더 좀 가셔서 좀 들어가셔서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네. 우선은 신공장인 마곡의 TPX105에 따른 그런 생산 시설을 이미 완비를 했고요. 그리고 기존의 세포 치료제를 볼 수 있는 칼로돈과 홀로돈 화상 치료제인데 이 부분도 점진적으로 이익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분기에 영업이익이 좀 다시 한번 전년도 동기 대비 플러스로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바이오 회사지만 이익도 나고 있는 회사다. 이런
좀 긍정적인 아주 좋은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또 바이오 장세가 아직은 더 남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역시 20만 원으로 유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를 이 지난 조정이 있었던 부분까지 감안하면 한 11만 4천 원 부분으로 일단 잡아보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KMW 한번 보겠습니다. KMW도 이제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오른 종목인데 현재는 조금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는 건전한 조정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선 마이너스 0.76%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내년도 평창, 올해죠. 올해 평창 올림픽 5G 시범 이제 실시 모멘텀이 있습니다. KMW는 그 5G 설치에 필요한 무선 소형 단말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5G가 설치하면 주변에 이제 소형 단말기들이 좀 이게 무선 중계기 같은 기능들이 좀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이 주변에 미국이라든지 일본에서 굉장히 기술력을 인정을 많이 받고 있고 그에 따라 수출도 굉장히 확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전 세계 선진국들이 좀 주목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5G용 무선 단말기가 일본과 미국에 계속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RF 통신기기도 일본에 단말기도 수출을 하고 있으면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다. 그에 따라서 올해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됩니다. 아직 실적 발표는 안 났는데 그만큼 주가가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확대가 될 것으로 일단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 주가의 상승 여력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어떤 이벤트성에 대한 부분은 주가에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지만 일단 실적적으로나 여러 가지 펀디멘탈적으로나 봤을 때도 아직까지 주가는 오늘 내일 정도 조정을 받고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지금 시점부터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기존 보유자분들은 한 35,000원까지 먼저 1차 목표가를 세워보고 대응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손절 가격은 61선 부분이 깨지는지를 확인하는 2만원 부분으로 일단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신증권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증권주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어요. 일단 많은 증권주들이 현재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직 좀 상승을 안 한 그런 종목을 찾다 보니 대신증권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증권주는 전반적으로 모든 증권사의 이익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모든 증권사의 어떤 거래 대금 자체가 현재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 이익 자체가 한 50% 정도 이상 다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도 받쳐주고 있고 올해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거래대금도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의 중장기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는 바이고요. 지금부터 매수 관점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고점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매수를 한번 분할 매수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또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초대형 IB 신규 업무가 따른 신규 매출 가능성이 또 존재를 합니다. 물론 대신증권은 아직까지 인가가 되지는 않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새로운 신규 업무에 편입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서 좀 더 증권업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증권주가 오른 이유가 역시 초대형 IB 신규 업무 인가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올해는 물론 최대의 모멘텀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지만 IB 신규 업무도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매수를 하시고 목표 가격을 2만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보통 다른 전문가들은 이제 좀 보수적인 접근으로 전고점 정도를 목표가로 주시는데 송 팀장님 네. 종목들은 가보지 않은 게 네. 목표가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선은 주식은 사야 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사야 되는 타이밍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전고점 돌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지지와 저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식은 보통 저항을 뚫을 때 가장 큰 거래 대금이 발생합니다. 그때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이 또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평단가가 형성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깨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때는 전고점 돌파를 하는 시점에 또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고점 돌파에 의미를 두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매수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고점을 뚫게 되면 추가적으로 또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증권주도 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익에 대한 증가도 펀더멘탈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증권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1차 목표가로 2만원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파라다이스 한번 볼게요. 일단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역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어떤 수요에 대한 증가가 가장 큰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12월에 카지노 매출액이 전년 대비 한 17%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시티의 어떤 VIP 시장이라든지 대중 시장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좀 실적적인 면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평창올림픽 특수에 따라서 숙박업과 카지노 매출 증가가 좀 기대됩니다. 단기적으로 좀 기대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파라다이스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좀 좋게 조정을 받은 종목을 좀 찾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 중에서 파라다이스는 지금 한번 시세를 줬고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파라다이스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22,350원 정도의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를 한 3만원 수준으로 일단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를 21,000원 부근으로 일단 설정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SK 하이닉스 볼게요. 우선은 삼성전자를 좀 뺐습니다. 우선 IT 장세가 연출이 빨리 될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조금 느려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여전히 삼성전자를 편입을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네. 우선 SK 하이닉스를 일단 먼저 보면은 우선 환율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익 대비 좀 환율 효과 때문에 좀 줄게 나오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IT 매도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었고요. 하지만 이런 현상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워낙 반도체 이익 규모가 자체가 크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회사들이 전 세계 1, 2위를 다투면서도 가치가 실적 대비 퍼가 한 4배에서 5배 정도까지 내려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굉장히 저평가된 상황이다. 그리고 1월 말부터는 아마도 코스피의 장세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스피 종목도 주목을 하셔야 되고 그 대표적으로 반도체 종목을 반드시 편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D램의 메모리 가격이 계속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4분기도 역시 최대 이익 경신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번 연도는 CES 2018에도 보였다시피 AI라든지 자율주행차 그리고 빅데이터 이런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물 인터넷 등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기술의 구현 시대가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분명한 건 실적이 17년도만큼의 큰 성장세는 없지만 견조한 이익세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논리로 반도체주를 편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가격에서 매수를 계속 하시고요. 목표가를 10만원에서 11만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를 7만원 수준까지 일단 낮춰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송동현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10종목을 모두 공개해드렸고요. 이번에 이지훈 팀장님 남은 종목 보겠습니다. 5위 종목이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네, 예. 이제 5위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이거 송동현 팀장님께서 방금 전에 추천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최근 상장 이후 지속적으로 주가 등락을 이제 반복했던 종목입니다. 지난 4분기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제작 방영한 드라마 총 5편이었습니다. 이 중에 시청률과 화제성 면에서 좀 합격점을 받았던 작품은 이제 슬기로운 깜빵 생활이라는 드라마뿐이어서 다소 좀 아쉬움을 남겼던 4분기였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은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대비 좀 9%가 좀 하향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은 최근 CG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었던 이제 화요기가 다시 방영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시청률이 어떤가요? 네, 방송을 재개하고 나서 시청률이 지금 한 6%에서 7%대까지 끌어올리면서 선전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더해 올해
1월에 하순에 이제 수목 드라마 마더, 그리고 월화 드라마 크로스, 그리고 2월에 주말극 라이브 등이 이제 화려한 좀 라인업들이 1분기에 대거 포진 중에 있습니다. 뭐 올해 예상되는 이제 90여 편의 이제 드라마 중에서 채널 편성이 정해진 작품이 이제 60여 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편성된 작품은 18편으로 압도적인 1위를 좀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덧붙여서 올해 이제 넷플릭스 판매를 좀 포함해서 해외 유통이 실적 기여에 좀 가속화될, 실적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사업 초창기 때부터 케이블뿐만이 아니라 지상파에 대한 제작 경험도 동시에 좀 축적해 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대부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미생, 그리고 시그널, 또 오해영, 그리고 도깨비 등의 이제 TV에는 한 단계씩 점프업 시켰던 드라마들을 제작했던 회사가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방영 중인 슬기로운 깜빵생활 역시 최근 이제 회차 시청률이 10%에 육박을 하면서 콘텐츠에 대한 이제 기획 및 제작 역량을 좀 입증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사에게는 두 자릿수 시청률은 더 이상 이제 놀라운 일이 아닐 정도로 꾸준하게 이제 당사가 제작하는 드라마들의 평균 시청률은 좀 우상향을 그려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획 및 제작 능력을 확보를 했고 다수의 신작을 이제 1분기에 대거 포진하고 있어서 뭐 실적 개선 모멘텀이 뒤따를 전망인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다시 한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최초에 추천드렸던 목표가액은 67,000원을 달성을 했으니 2차 목표가액은 74,000원까지 상향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위 종목은 DY 파워입니다. DY 파워는 제가 아까 뭐 수익률 자랑 시장에는 어느 정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올해 상반기는 이제 아직까지는 건설기계 장비주들의 이제 성수기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중국에서의 굴삭기 판매량은 이제 작년 대비 10%가 늘어간 14만 대를 이제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매 증가의 큰 요인으로서는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전 호황기였던 2010년도에서 2011년도에 판매됐던 기기들이 교체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정부의 이제 환경 규제가 좀 강화되고 있어서 교체 주기가 다소 좀 빨라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인프라 투자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도 완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수요 창출 역시 올해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지난해는 중국이 업황을 좀 주도했었다면 올해는 이제 중국을 포함해서 선진국, 신흥국 전 지역에 걸쳐서 판매량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유가 상승으로 자원개발 수요에 대한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돼 있어서 글로벌 건설 기계 업체들의 주가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굴삭기 판매량은 계속 연중 최대치를 기록 중에 있고요. 이러한 흐름은 올해 상반기까지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해 호황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큰 수혜를 보는 업체가 이제 저는 DY 파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DY 파워는 건설 장비용 유압 실린더를 생산 제조하는 업체로 이제 거의 전 세계 탑티어 건설 장비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호황을 가장 순수하게 좀 수혜를 온전히 받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 굴삭기 시장이 역대 최대의 성장폭을 보여줬지만 이제 몇 년간의 침체를 감안해 본다라면 이제 작년 한 해로 회복세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중국 범인 역시 흑자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4분기의 영업이익도 이제 작년 대비 180%가 증가한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까지 뒷받침해주고 업황 호황까지 같이 겸해서 간다라면 올해 상반기엔 충분히 더 상승할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1차 목표가액 24,000원은 이미 달성을 해서 2차 목표가액 27,500원으로 좀 단기적인 상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 종목은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는 작년 4분기 매출 성장이 좀 회복되긴 했지만 좀 국내 고정비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여전히 좀 이전 분기와 같이 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뭐 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뭐 이는 이제 국내 운영 비용이랑 이제 중국 상해 신규 법인의 고정비에 대한 부담감이 좀 컸던 걸로 보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영업이익의 감소세는 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미국 법인인데요. 미국 법인이 이제 신규 고객사 확보를 통해 매출 증가 속도가 연말로 갈수록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에는 순익 분기점을 좀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또한 미국 OEM사의 이제
최근에 이제 누월드를 인수를 했었죠. 이 누월드는 이제 색조 이제 화장품을 만드는 제조법인 회사인데 이런 이 회사 이제 인수를 통해서 남미 수출이 증대되면서 올해 누월드로부터 약 1,300억 원의 매출을 매출 반영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올해 이제 중국 상해 신규 법인과 이제 미국 법인의 이익 기여가 올해부터는 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사드 리스크가 해소된다는 전제 하에 국내 법인의 영업 상황이 좀 호전된다라면 올 한해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투자 모멘텀을 확보했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게 됐고요. 1차 목표가액은 지속적으로 이제 15만 원을 홀딩하고 손절가액은 10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위 종목은 OCI입니다. 뭐 OCI는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2011년도 이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좀 기사가 나면서 주가가 최근에 좀 가장 빠르게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이는 이제 폴리실리콘의 좀 시황이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보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은 전분기와 비슷하고 이제 판가가 전분기 대비 이제 10% 이상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태양광 설치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폴리실리콘의 수요도 같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올해 상반기 태양광 시장은 긍정적일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시장 친화적인 이제 보조금 삭감 정책 때문인데요. 또한 이제 글로벌 수요 역시 전년 대비 10%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매년 6월 30일 날 기준으로 이제 보조금을 삭감을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중국 로컬 업체들의 공급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로 인해 주가가 좀 하락할 리스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제 OCI의 자산 가치로 이 부분을 좀 상쇄시킬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2016년도에 인천 부지 관련한 좀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송이 진행됐는데 인천시가 OCI에게 부과한 세금에 대한 환급 요구권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이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1조 원에 달하는 자산 가치가 증대될 수도 있다는 점이 OCI에게 있어서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매우 긍정적인 업황으로 인해 지속될 것이고 하반기에는 이런 이제 소송 관련해서 1조 원의 자산 가치가 증대될 것이라는 모멘텀을 확보해준 상황에서는 OCI는 지속적으로 제가 제시해 드렸던 19만 원까지 홀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1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위 종목은 종근당입니다. 종근당은 이제 신규 개량 신약 출시와 이제 도입 신약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외형 성장이 이어나갈 것으로 올해는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역시 이제 도입 품목의 안정적인 성장 덕분에 시장 추정치를 소폭 상회한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근당의 다수의 이제 주력 제품군은 현재 이제 국내 시장에서 1, 2위를 유지 중에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확보해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2015년대 20%대를 유지하던 도입 신약의 비중을 올해는 50%까지 확대할 전망을 갖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폐렴고기염 백신에 대한 유통의 시작으로 약 400억 원대의 외형 성장을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또한 이제 자가면역 치료제였죠. 이제 CKD506은 이제 유럽에서 임상 1상을 진행 중이고 빈혈 치료제 CKD11101 같은 경우는 이제 네스포의 바이오 시밀러 제품인데 국내 3상이 이미 진행 중에 있고 올해 1분기에 허가 신청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승인 여부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신제품 출시와 도입 품목의 외형 성장에 따라서 안정적인 실적 개선이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 임상 초기 단계 파이프라인의 다음 단계 진입에 따른 주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1위 종목을 선정하여 추천을 드리게 됐고요. 1차 목표가액 제시해드렸던 15만 3천 원까지는 지속적으로 홀딩한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지은 팀장님의 종목도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두 분의 10종목 중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겹쳤었죠.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 또 유안타증권의 이지훈 FA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랜만에 나란히 오르고 있지만 시총 상위주가 부진하면서 코스피는 지금 하락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반면에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 3인방이 모두 나흘 만에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 쪽에서는 이 세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오름세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오늘 장중에 898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900선 돌파를 눈앞에 둔 상황이고 코스닥은 닷새째 오르면서 895선에서 지금 현재 또 지수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흐름 끝까지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와서 구체적인 투자 분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